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몽수의 정상회담 1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이제 공천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가 기득권이 앙당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지금까지도 그 양문석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문석이라는 사람은 이제 진주대학교를 졸업하고 태어나기는 통영에서 태어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출마하기 전까지 그 통영에서 국회의원도 출마하고 그 경상남도 도지사 선거에도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 코로나 직전인가 코로나 때인가 그 가족들하고 이제 통영에 이제 놀러 갔었는데 그 통영 케이블카에 이렇게 그날 그때 아마 연말쯤 돼서 이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019년 말이었던 걸로, 그러니까 코로나 전이었겠네요. 그래서 2019년 말로 기억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연말을 맞아서 이제 이러저러한 이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통영시장을 포함해서 이제 통영 이제 관련 이제 그 관계자들이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 이제 양문석이 이제 당시 민주당 이제 당협위원장, 예전에 이제 지구당 위원장 자격으로 총선에 이제 출마할 예정이 있었을 테니까 나와서 이제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하는 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리가 자리이고 포용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크게 기억날 만한 발언을 하지 않았었는데 아주 알고 보니까 참 전적이 화려한 사람인 것으로 요즘 아주 저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그 진주대 대학교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유학과 학사를 해서 성균관대학에서 언론학 박사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제대로 된 경력이라고는 사실은 이제 2010년경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당연히 이제 당시 민주당 추천으로 됐을 것 같고요. 그거 외에는 대부분 다 언론진흥재단, 전국 언론노조 정책위원, 언론개혁 시민연대 사무총장, 요때 이제 문제가 되는 발언들을 많이 했던 것이죠. 그렇게 되어서 이제 주로 시민단체라든가 언론 관련 재단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언론 전문가랍시고 이제 종편 등 여러 방송에서도 꽤 많이 나왔었던 것으로 이제 기억이 납니다. 한마디로 실질적인 경력은 크게 없는 사람이다. 조중동 이러면서 이제 보수 언론 까내리고 아주 편향적인 그런 활동을 이제 해온 사람인데 이게 이제 전국 언론 노조라는 것이 이제 민주노총 산하이다 보니까 아마도 이때 아주 반미적인 성향도 극단적으로 표현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언론개혁 시민연대 사무총장 재직 중에 이제 2008년 5월 14일 미디어스에 국민 60~70%가 반대한 한미 FTA를 밀어붙인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제 불량품이라고 이제 이런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그래서 잘 언론 보도에서 아시는 것처럼 한미 FTA 체결 필요 광고를 도배해서 체결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 노무현이 방송 내용에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그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무소속 독립기구이었던 방송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전환시켜 버리면서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그러니까 당시 이명박 정부 때인 것이죠. 최시중을 만들어낸 주범이 됐다.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이 무려 4년에 걸쳐 국민들의 불안에 떨게 한 일로 인해 마지막 1년 동안 지지율이 20%에 머물렀다. 이제 여기서 그 이후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과 유사품을 취급을 당한다. 국민들은 또 한 번 노무현으로 해서 5년에 버텨야 된다. 이런 취지의 내용, 매국론이 이런 내용들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노무현에 대해서 정말 그 가열찬 정말 비난을 지금 하는 그런 입장을 보였었습니다. 기억이 나시겠습니다만은 이제 2007년 대선에서 이제 정동영이 기록적인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해서 기록적인 대패를 이제 하게 되고 그 직후에 2008년에 이제 총선이 있었는데 그 총선에서도 이제 민주당이 아주 열세를 면치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 양문석이라는 사람도 이제 노무현과는 좀 결이 벗어나고 노무현 사망에 이제 당시까지 극심하게 일었던 이른바 좌파 계열들의 노무현 죽이기에 이제 합세를 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에 이제 이재명 공천을 보면은 뭐 비명 행사라는 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거보다 뭐 원래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친노가 아닌 이제 정동영계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에 보면은 이번 공천에서 박지원, 뭐 정동연, 누가 봐도 친노, 친문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올드보이들이 또 그대로 컴백을 했습니다. 뭐 이런 걸 보면 이재명의 원래 정치적 원뿌리를 보면은 이런 현상이 뭐 그렇게 부자연스럽지 않다. 그렇게 보면 뭐 양문석의 이런 노무현에 대한 막말, 배신적인 어떤 정말 배은망덕한 정도로 이런 망발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것이 뭐 크게 좀 이상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제 뭐 양문석은 이재명의 등장과 함께 이제 이재명에 대한 아주 뭐 맹목적인 충성, 이재명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뭐 매도하고 뭐 쓰레기, 바퀴벌레 뭐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면서 이제 이번에 이제 안산에서 이제 공천을 받았으니 뭐 본인 입장에서는 좀 감개무량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심지어 자신을 이제 손흥민에 비유할 정도로 손흥민까지 좀 욕을 보고 있는데요. 참 이 좌파 쪽에서는 이제 뭐 정말 우리나라 위인들, 뭐 최근에는 뭐 영화 노량으로 이제 다시 이순신 장군이 화제가 되니까 뭐 이순신에 빗대고, 뭐 이순신을 가장 좀 잘 빗댄 사람이 지금 있는 사람이 조국이죠. 뭐 12척이니 뭐니 뭐 이런 헛소리를 짓거리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숭고하게 희생하신 이순신 장군도 고생이고, 아직 뭐 젊은 나이에 앞길이 파란만장한 손흥민도 양문석 같은 자에 언급되면서 참 고생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참 그 위인하기도 어렵고 스타 되기도 참 어렵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곽상원은 이제 3월 1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죠. 곽상원은 이제 이번에 종로에서 이제 공천을 받았는데 뭐 여러 가지로 쭉 얘기를 합니다만은 또 느닷없이 이제 국민의힘 보수 진영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제 희롱이 심했다, 조롱이 심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은근슬쩍 양문석에 대한 문제는 뭐 사실상 용인하는 듯한 그런 뭐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지금 양문석의 이제 막말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재명이 하는 공천, 민주당이 하는 공천에서 어떤 사람은 참 이런 많은 잘못들에 비해서도 포용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공천을 주려 하지 않는, 참 그 포용에서도 대단히 선별적이고 차별적이다. 그 기준은 결과적으로는 뭐 이재명의 어떤 마음, 이재명의 어떤 욕심 이런 거하고는 바로 연결됩니다. 이재명을 지켜야 한다는 그 패거리들의 의리, 이거 외에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보았을 때 이렇게 맹목적인 충성을 강요하던 그런 집권자, 권력자들이 어떤 말로를 보았는지, 과연 이재명이 그 예외가 될 것인지 곧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른바 민주당 지지자들, 좌파 지지자들이 노무현을 뭐 기억하고 계승해야 한다는 것이 상당수 이제 이들의 중심적인 생각들인데, 결국 이들도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세우는 허울에 불과한 것이고, 양문석 같이 정말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전 대통령을 모욕하고 심지어 유권자도 모욕하는 이런 자들을 포용하면서 뭐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볼 때 모든 것이 뭐 결과적으로 허울뿐에 불과하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극적인 선택을 함에 있어서 이들의 그 태세, 이들이 노무현을 묻어버리겠다는 식의 그런 태도가 직접적인 죽음의 원인이었던 것이 이번에도 다시 한번 확인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 이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있어서는 뭐 지역구 후보 공천에서는 뭐 여러 가지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정치 신인들이 이제 좌절을 당하고, 특히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불렸던 내지는 비서실에서 이제 몸을 담았던 이들의 이제 전멸이 뭐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났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실 뭐 축구나 야구를 보면은 무난하게 지는 게 제일 맥 빠지는 일인데, 뭐 좀 지역구 공천에서는 뭐 무리는 없었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약간 좀 그런 면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위성 정당의 비례대표 이제 공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좀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말씀드릴 일은 아니고 또 뭐 그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정치 발전이라던가 이런 것과 크게 연관이 있는 논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이제 이번에 그 국민의힘 위성정당의 이제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11번으로 공천을 받으신 걸로 알려진 한지아 을지대병원 교수 같은 경우에 이제 카톨릭 의대를 졸업하고 재활의학을 전공하고 이제 을지병원에 이제 교수로 재직 중인 이제 1978년생이니까 뭐 청년 어쩌고 해도 뭐 나이도 지금 46이 됐으니 뭐 누가 봐도 뭐 경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중견 의료인이다. 그래서 뭐 비례공천을 받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하나갑 전 의원의 뭐 조카라는 점도 본인의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또 이번에 뭐 국민의힘 쪽에서 뭐 여러 가지 호남을 좀 끌어당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으니까 뭐 호남의 예전 대표 정치인 뭐 하나갑의 조카라는 것도 뭐 크게 전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히려 문제는 이제 이 한지아 교수의 올케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 이제 양윤경 이제 문화방송 이제 기자인 것인데요. 정말 꽤 유명한 인사입니다. 젊은 분들은 이제 그 뉴스를 통해서 차량 등록 이전이 이렇게 쉽다는 그런 이제 뉴스를 이제 보도를 하면서 이제 차 문을 탁 닫고 이제 이 차는 뭐 지금부터 제 차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마무리되는 뭐 이런 그 짤로 굉장히 좀 유명한데요. 이 양반이 또 이제 그 배현진을 이제 뭐 화장실에서 만났는데 뭐 싸가지 없게 이야기를 하더라 해서 이제 마녀몰이에 앞장서는 사람이고 뭐 또 게다가 이 양반이 예전에 그 MBC 스트레이트에서 미래경영연구소의 유튜브를 음해하는 그런 보도를 내서 저희가 MBC를 가서 또 이제 시위를 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뭐 잘 기억나시겠습니다만은 뭐 촬영 현장과 그 전체적으로는 광화문 이런 곳에서 촬영을 하다가 느닷없이 이제 밤늦은 시간에 양천역에 홀로 있는 이제 중장년 이상 되는 여성분의 이제를 인터뷰를 하면서 뭐 나는 황장수만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황장수 뉴스 브리핑이 마치 근거 없는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 듯한 그런 보도를 해서 저희가 큰 항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사람이 양윤경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한지아 현 지금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다음에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은 분의 올케가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제 양윤경 기자는 뭐 그 김건희 여사의 논문 위조 사건을 취재한다는 명분으로 이제 경찰을 사칭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예전에 살던 뭐 집이든지 이런 곳에 이제 연락을 해서 이제 경찰을 사칭해서 했다는 것으로 이제 의례적으로 언론노조 소속 민노총 언론노조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을 정도로 이제 물의를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봤을 때 뭐 올케가 양윤경이라는 것이 뭐 크게 뭐 문제가 될 거라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이런 양윤경 기자의 이런 보도 행태, 보도를 빙자한 이런 범죄적인 행각에 대해서 과연 국민의힘이나 이 한지아 비대위원이 모두 어떤 입장이 좀 정리가 된 것인지는 한번 좀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왜 이런 부분을 드냐면 이제 그 공정한 경쟁, 뭐 이제 당선을 위한 공천을 해서 이제 도태우 변호사, 뭐 장해찬 전 청년위원 같은 거에 막말을 이제 문제를 삼아서 공천을 취소를 했는데 한지아 교수에 관한 좀 의문은 조금 더 직접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입니다. 뭐 제가 또 그 김건희 여사를 뭐 배려하고 예우할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비판적인 취재를 벗어나서 범죄적 행각으로 어떤 취재를 허울로 이런 범죄적 행각을 저지른 사람이 올케인 사람이 과연 국민의힘의 어떤 비대위원 내지는 공천을 받았을 때 과연 이에 관한 입장이 국민의힘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의문은 좀 해소를 좀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고 그 장해찬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저도 그 표현을 보았을 때 뭐 당연히 유쾌할 리가 없는 내용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젊었던 시절에 철없이 몇 마디 적은 것을 두고서 공천을 취소할 정도라면 국민의힘 비대위가 이 부분에 대한 단순히 뭐
MBC 기자가 아니라 그간의 행각으로 국민의힘과 대통령 영부인과 아주 잘못된 보도를 해왔던 이 사람의 신우이를 과연 공천을 해야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이며 뭐 그 이유야 뚜렷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입장은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이번 뭐 공천을 보았을 때 뭐 이러고 저러고 말들이 많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좀 요지경이라고 생각이 들고 뭐 소장님께서도 지금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뭐 총선의 어떤 불리함을 뭐 전가시키는 서로의 권력 싸움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뭐 결과적으로 저도 뭐 이것이 뭐 황상무 전 그 청와대 수석 비서관의 어떤 부적절한 발언, 그다음에 뭐 호주 대사에 대한 뭐 범죄 도피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뭐 결론적으로 40, 50대의 강고한 민주당에 대한 맹목적이고 비이성적인 지지는 현실임을 볼 때 이에 대적하는 이제 국민의힘 혹은 이제 보수 세력이 그렇다면 중산층과 특히 청년층을 끌어당길 수 있는 명확한 정책적 공약이 나와도 지금 시원치 않을 판에 과연 무엇을 두고서 중산층, 중간층과 그다음에 청년층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서로 남 탓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지난 이제 뭐 혁명 20일도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만은 혁명 20일에서 벌어졌던 일들도 대표가 독재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일부의 자신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걸 독재라고 비난합니다. 전체적으로 뭐 의사를 묻겠다는 과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정당이라는 것이 결국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것인가를 좀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문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잘 알고 계시다시피 중간층과 청년층을 어떻게 견인할 수 있는 매력적인 어떤 공약을 내놓을 것이냐에 이번 선거에 실질적인 승부가 달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